아이가 연락이 없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아니, 어쩌면 한 달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부모이기에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잘 지내지? 밥은 먹었니? 습관처럼 보내는 메시지들. 때로는 답이 오고 때로는 일심만 확인하고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시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건 아닐까? 이 나이에도 자식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 이런 마음 저만 드는 게 아니겠죠?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20년, 30년. 어느새 우리는 자식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락이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연락이 없으면 왠지 모를 서운함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특히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어떤가요? 카카오톡 읽고도 답장 안 하기, 전화해도 지금 바쁘다며 끊어버리기, 명절에도 일이 있다며 얼굴 보기 어려워하기.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서운함, 걱정, 때로는 분노까지. 내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차갑게 대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도 바쁘겠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원래 어른이 되면 그런 거겠지. 오늘은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마음의 거리를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을지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포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사랑하자는 이야기죠. 40분 동안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는 습관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이 돌이켜보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 달려가고 아이가 배고프면 밥을 주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모든 것이 부모인 우리로부터 시작되었죠. 그 시절에는 당연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고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먼저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10살이 되어도 20살이 되어도 심지어 30살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먼저 연락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과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필요에 의해 시작된 행동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패턴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자녀에게 무한한 책임과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하지만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는 서로가 노력하고 있는 관계인가?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연락하는 관계에서 자식들은 어떤 걸 배우게 될까요? 기다리면 엄마 아빠가 연락 온다. 내가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알아서 하신다. 관계 유지는 부모의 몫이다. 이런 무의식적인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늘 먼저 연락하는 관계는 결국 자식에게 기다리면 연락 온다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이는 정말 연락을 안 해요. 한번 실험 삼아 기다려봤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는 기다리고 계시고 자식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관계의 불균형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연락을 끊어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자식의 성장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아이가 5살일 때의 사랑 표현과 25살일 때의 사랑 표현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25살인 자식에게도 5살 때처럼 밥 먹었니? 감기 걸리지 말고 늦게 다니지 마라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에서 자식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연락하되 의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되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성숙한 부모의 기술입니다. 지난 한 달간 자식과의 연락 중에서 몇 번이나 내가 먼저 연락했는지 세어보세요. 만약 내가 일주일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연락할까요?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죠. 연락 한 통에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자식이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으면 온갖 걱정과 서운함이 밀려오죠. 이런 감정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으니까요. 20년, 30년을 함께 살아온 존재인데 어떻게 마음이 쉽게 정리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부모의 삶은 부모가 책임지고 자식의 삶은 자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서로의 삶이 얽히고 결국 피로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좌우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성인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셔서 부담스러워요. 제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하려고 하세요.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시는 게 느껴져서 오히려 더 연락하기 싫어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그 정도 관심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바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 부모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어땠나요? 연락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때론 자식도 자신의 삶에 버거워 연락할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5살, 30살, 35살. 이 나이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연애나 결혼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라고 안부를 전하는 것조차 때로는 에너지가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특히 부모가 밥 먹었니? 몸은 괜찮니? 일은 잘 되고 있니? 라는 질문들을 매번 반복한다면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식의 연락 빈도로 자식의 사랑을 재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명절에는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결혼해서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부모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당연함들이 사실은 자식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리듬이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우리의 기준으로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의 연락에 의존해서 하루의 기분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활동, 건강관리, 자기개발. 자식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충실할 수 있는 영역들 말이에요. 자식의 연락 빈도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나요? 내 행복이 자식의 반응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나요? 사랑은 거리에서 자랍니다. 아이가 어릴 땐 우리가 모든 걸 챙겼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그 시절에 우리는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거리라는 게 없었어요. 아이와 우리 사이에는 경계가 없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우리가 더 아팠고 아이가 기뻐하면 우리가 더 기뻤죠. 하지만 아이는 자랍니다. 5살, 10살, 15살. 그리고 어느새 20살이 넘은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그 시절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감기 걸리지 마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이런 말들
5살 아이에게는 필요한 말이었지만 25살 성인에게는 어떨까요? 지금은 붙잡아야 할 시기가 아니라 한 발 물러나서 믿어줘야 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사랑의 거리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꽃을 키울 때도 적절한 간격이 필요하지 않나요? 너무 가까이 심으면 서로 영양분을 뺏어가고 너무 멀리 심으면 외로워합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각자의 뿌리를 내리고 각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별화 individuation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답답함을 느끼고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부모는 더 붙잡으려고 하고 자식은 더 도망가려고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반대로 부모가 적절한 거리를 인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나에게 공간을 주시는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해도 되겠구나. 이런 안정감이 있을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사례들을 보면 부모가 적절한 거리를 두기 시작한 후에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먼저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물어봐야 대답했는데 요즘에는 아이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연락이 뜸하더라도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필요할 때 부모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방임과 적절한 거리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관심을 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적절한 거리란 자식의 일상에 매일 개입하지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한다.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도움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조언한다. 자주 연락하지 않지만 연락이 올 때는 온전히 들어준다. 이런 거리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 부담 주지 않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자식들은 나중에 부모가 정말 필요할 때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내가 자식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이 혹시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식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나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삶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부모라면 자식이 최우선 아닌가? 하지만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삶을 걱정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잊기 쉽습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직장은 괜찮은지, 인간관계는 어떤지. 온 신경이 자식에게 쏠려 있다 보면 내 자신의 삶은 뒷전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일일까요?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60대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식 걱정만 하시고 자식 연락만 기다리시고 자식이 연락 안 오면 하루 종일 우울해하십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자식 때문에 취소하고 취미 활동도 자식이 뭔가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머니를 자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까요? 엄마가 나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엄마가 우울해하시겠구나. 나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지 못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부담으로 다가오죠. 결국 자식은 더 멀어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60대 어머니인데 친구들과 즐겁게 등산도 다니시고 요리 클래스도 듣고 계시고 자원봉사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자식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식이 연락 오면 반갑게 받으시지만 연락이 없어도 아이도 바쁘겠지 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엄마 오늘 등산 갔다 왔는데 정말 기분 좋았어. 요리 클래스에서 새로운 요리 배웠는데 맛있게 만들어서 뿌듯해.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십시다. 이런 어머니를 보면 자식은 어떤 기분일까요? 엄마가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즐기고 계시네. 나도 안심하고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어머니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독립성의 모델이 됩니다. 부모님도 자신만의 삶을 사시는구나. 나도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둘째, 책임감을 덜어줍니다. 내가 부모님의 행복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부모님은 스스로 행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셋째, 존경심을 키워줍니다. 부모님도 계속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시는구나. 실제로 자식들이 가장 존경하는 부모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사랑해준 부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를 만나세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친구들과의 만남을 잡아보세요. 자식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해보세요. 취미를 가져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항상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왔던 것들을 시작해보세요. 건강을 돌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세요. 자식 걱정할 시간에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자식 없이도 충분히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자식에게도 자율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자식만을 위한 게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길. 부모는 늘 먼저 손 내미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손을 조금 접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으로서도 충분히 빛나고 충분히 소중합니다. 온전히 나를 바꾸는 시간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